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함께할 지역 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1호선 영등포역 근처에서 복층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약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 예상되래요. 자, 오피스텔이 필요한 위치, 그리고 오피스텔을 찾으시는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등포구 쪽 바로 가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바로 영등포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영등포구에 대해서 역사를 안 다음에 입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등포구의 과거를 한번 보면 지금 이곳은 굉장히 공장가로 밀집이 되어 있었던 과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쪽이 1980년대부터 교통이 발달이 되었죠. 경인선과 그리고 경부선 이렇게 교통적인 부분, 철도 부분이 계속 바뀌게 되다 보니까 바로 이 상업 중심으로 지역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노후된 이렇게 공장가의 모습,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상업이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현재의 영등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공장가들 또는 기업체들이 지방이라든지 또는 해외로 이주를 하면서 그 자리를 무엇이 메꿨습니까? 바로 아파트들이죠. 주거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는데, 그런데 이곳이 과거에는 이런 이제 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죠? 바로 주거 지역으로서의 선호도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점이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고층의 아파트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변화가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현재 영등포구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노후화된 그 공장가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높은 아파트들이라든지 고층의 어떤 업무 시설의 건물들은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저층의 건축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미래의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영등포는 굉장히 기피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기피 시설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서울에서 이제 2030 서울 플랜을 보시게 되면 3대 그 도심으로 승격이 되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떤 그 발전 계획이 있냐면 영등포 뉴타운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군의 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그리고 2024년도에 신안산선 개통 효과,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영등포를 저평가된 지역에서 앞으로 또 그 도심지의 역할 또는 이제 다른 도심지, 강남이라든지 중구라든지 그러한 지역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소형 주택의 그 위치를 한번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영등포 시장역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영등포역, 바로 5호선과 1호선 그리고 KTX를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영등포에서 보시게 되면 그 변화가 가장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 전철 라인이 바로 영등포 시장역과 그리고 영등포역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영등포 시장역 주변에는 뉴타운 사업지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또 영등포역 주변에는 도시재생 사업지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대규모로 지역 변화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바로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바로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와 굉장히 도보권에 두고 있다라는 점도 이번 입지의 굉장히 특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에는 영등포역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원도 있고 이러한 이제 대학 병원들도 있고 이러한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영등포에 금융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하단에는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마곡지구, 그리고 마포 공덕 업무지구, 이러한 업무지와 굉장히 인접해 있는 걸
이렇게 지도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전철 라인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출퇴근 시간대 전철 혼잡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지역에서 어떠한 수요들이 몰리게 되면은 혼잡도는 높아질 수가 있겠고, 또는 그 수요가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혼잡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시게 되면 상승하는 지역이 있고 하락하는 지역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서울 안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영등포 그리고 또 그 하단의 금천구를 보시게 되면 10년간, 그러니까 2008년도에서부터 2018년도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빨간색 이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곳이 일자리 창출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곳이 자치구별 주거 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를 한번 봤더니 이곳도 마찬가지로 중구,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나서 영등포구의 순으로 이렇게 실제 이런 이제 자료가 있는데, 그만큼 이곳은 일을 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떠한 임대 목적이라든지 또는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러한 수요 역시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입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의 10년간의 추이만 지켜봐도 지금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도 예상을 해보고 낙후된 사진을 보니까 그만큼 개발의 여지가 큰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개발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영등포구는 저평가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노후화된 공장가들이죠. 노후화된 공장가. 우리가 서울에서 보시게 되면 대표할 수 있는 공장가가 성동구에 위치해 있는 성수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수동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죠. 고가의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지역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영등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도 과거에는 공장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지금 계속해서 고가의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뉴타운지로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로서의 어떠한 이제 그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고, 자, 이번에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은 바로 2030 서울 플랜입니다. 이곳이 예전에는 그 일대 그냥 지역이었다가 이곳이 이렇게 이제 도심지, 그리고 영등포, 강남 이렇게 3대 도심으로 성격이 되면서 그 일대에 맞게 어떠한 인프라들이라든지 서로 개발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구체화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영등포구가 그 주거지로서 어떠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뉴타운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입니다. 서울 안에서 이렇게 1군 브랜드가 대규모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러한 지역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렇게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 대규모로 이 일대로 들어선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영등포역입니다. 영등포역이 이곳 또한 공장가 그리고 집창촌 또는 쪽방촌 이렇게 이제 굉장히 주거의 그 기피 시설들이 많았는데, 이곳이 창발적 문화 산업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조 융합 산업 그리고 핀테크 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떠한 이제 문화 시설들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로 변화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매물지 인근에 바로 멀리 가지 않습니다. 매물지 인근에 재개발 뉴타운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영등포역 그 일대 도시재생으로서 지역 가치가 상승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방이 뉴타운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오피스텔 시세 상승이나 또 우리가 월세까지 기대해 보면 좋을 텐데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1,500에서부터 2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세 예상가로는 2억에서부터 2억 2천만 원. 그리고 월세 예상가로는 보증금 2천에 월세 8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전세 시에는 실투자금이 1,5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임대차 보증금과 그리고 대출 금액을 안고 최소 투자를 하신다면은 6,500만 원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낙후된 지역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원룸 오피스텔 투자할 때 저희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곳이 국제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강남은 국제 업무의 중심지이다라 하면 이곳은 국제 금융의 중심지이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벽한 생활 환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급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지금 여기에서 신안산선까지 현재 착공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추후에는 다양한 노선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소형 특화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점. 이곳 특히나 1, 2인 가구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에 맞게 소형의 특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